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미세먼지. 쭉 제목을 살펴보니까요. 필수 가전 넘어 호흡 가전,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도 초비상, 재난급 미세먼지의 공기청정기 공장 풀가동, 삼성전자 올 판매 전년의 1.5배, 생산 라인 120% 가동, 업계 원래 300만 대 판매 예상. 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는 188명을 14일간 매일 관찰해 봤더니만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갈수록 피부 노화가 너무 빨리 이게 나빠지니까 외출 후엔 꼭 이중으로 세안을 해라. 또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비가 와야 되니까, 그죠? 지금 인공강우를 실험을 빨리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중국과 협업해서 인공강우를 좀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가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이제 치매가 너무 빠르게 악화된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치매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놈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저 선생님 중국 사람들은 매연 때문에 40세에 폐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암물질이니까. 되게 우리가 마이크로 그램을 쓰는데 그 마이크로 1mg의 1000분의 1이 이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 1cm의 100만 분의 1. 거의 뭐 먼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씩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우리 장롱 밑에 먼지 쌓이면 이렇게 엉기잖아, 그죠? 쌓여서 호흡이 안 돼가지고 폐질환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 미세먼지 속에는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이 이제 많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왜 그렇게 문제냐? 결국은 최종 결론은 염증, 암, 치매,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암은 이제 뗄 수 없는데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신동천 교수 발표해 보면 우리가 검댕이라 그러죠. 검댕이. 폴리사이클릭 하이드로카본이라는 PAH가 이것이 우리 몸의 유전자와 딱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연관이 되는가 하면 캐나다 맥메스터대 이제 크리스토퍼 소머스 교수 연구팀이 이 제강 공장에서 막 나오는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 오염된 공기 속에 그냥 키우고 한 그룹은 반도체 공장에 공기 걸러주는 헤파 필터로 그런 공기 속에서 이제 키우는데 쥐는 빨리 성장하고 새끼도 빨리 놓고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주 뒤에 각각 짝짓기를 해서 이제 새끼를 낳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오염된 공기 속에서 놓은 새끼들이 공기가 정화된 속에서 난 새끼들보다 유전자 변이가
2.8배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1982년에서 89년 중 대기 오염이 최악인 지역 주민의 사망률이 최저 지역의 주민 사망률보다 15%가 높았다. 그러면서 존스 홉킨스대 조너선 사미 교수는 코나 입으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폐를 거쳐가지고 이게 고환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다른 가능성은 임신 중 흡연이 자손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담배의 어떤 매연이나 지금 초미세먼지나 같다는 겁니다. 어미를 통해 태아에게 발암 물질이 전달된다고. 이게 정자의 어떤 유전자 변이가 돼가지고 그것이 임신이 됐을 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얼마나 해롭다 겁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멜라민 때문에 일이 난 적이 있죠. 그때 서울대 의대 교수 박재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담배라는 독극물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5만 명이나 사망한다. 식품에서 발암물질 한 개만 검출돼도 판매 중지를 시키는데 담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독극물인 청산가스 비소도 들어있다. 국가가 이런 담배를 버젓이 팔도록 놔두면서 식품에 멜라민이나 의약품에 성면이 섞여 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코미디다. 그러니까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죠? 근데 미세먼지가 뭐와 같다고요? 담배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요. 지금 담배와 같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 미세먼지를 마시는 자체가 담배 피우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담배값에 보면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문자들 써놓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는 암세포로 가는 걸 살려둬야 될까요? 죽여줘야 될까요?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는 살려두면은 뭐가 될까, 그게? 그러면 그것들을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일 것인가? 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유전자가 지금 우리가 매연을 안 마실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변이된 유전자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가 답 아닌가? 2017년에 40, 50대 남자가 3,694명이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삶의 사표내는 아빠들. 2017년에만 3,694명의 40, 50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제가 왜 이 자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자살을 해요. 침팬지도 자살해요. 그 다음에 세포도 자살해요. 세포 자살을 우리가 아포토시스라 그래. 타살을 네크로시스라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T인파구, 티모시라는 이 흉선에서 예를 들면은 골수에서 이제 백혈구라는 인파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젊은 청년이 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훈련소. 이 티모시라는 흉선이 뭔가 하면 백혈구가 훈련받는 훈련소예요. 100명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많이 통과하면 75%는 다 죽어버리고 15%가 살아남아. 아니면 뭐 적을 때는 몇 명만 살고. 그렇게 여기서 살아남은 놈들이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요. 야, 이거는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다. 이거는 암세포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조직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군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게 흉선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기도 뭐
미사일도 있고 총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고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 T임파구가 전체 림프구 중에 4분의 3을 차지해요. 근데 얘들이 뭐 보조 T세포, 독을 뿜는 이제 독성, 또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는 T세포, 또 기억했다가 똑같은 놈이 들어왔을 때 기억해서 죽이는 이제 T세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 해결하려면 양면성이 있어요. 유전자가 변이 된다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쇠가 녹수는 거나 같다. 저희들 고창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서 습한 염분기가 날아오잖아요. 쇠가 오늘 다르고 내일 가면 막 퍽석퍽석 사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아연 있잖아요. 아연은 산화가 안 돼. 아연을 갖다가 파이프에 딱 코팅해 놓은 거는 소금이 와도 상할까 안 상할까? 안 상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뭐 변이된 유전자를 파괴시킨다,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도 좋지만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명사기로 코팅을 해주면 어떨까? 자동차도 세차할 때 보면 무슨 코팅하라 겁니까? 유리막 코팅하면 노폐물이 붙었다 잘 떨어져 버리지, 그죠? 독일의 민스터 대학 식품화학자 토마스 호프만과 북부도시 칼소제 영양식품학 연구소 베로니카 파이스트 공동연구에서 봤더니만 곡식 속에 이 라이신이라는 밀 속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전분과 반응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데 빵을 구우면 겉이 어때요? 노릇노릇하잖아요. 그 노릇노릇한 부분이 하얘 흰 것보다도 프로닐 라이신이 8배나 많아요. 이게 심장병도 예방해주고 세포가 유전자가 변이 안 되게 이렇게 딱 싸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타버리면 없어. 수채는 없어. 볶음국수도 너무 타버리면 없어. 이게. 근데 우리는 빵을 먹을 때 안에 걸 먹어요? 겉에 걸 먹어요? 껍질 벗기고 주로 하얀 부분을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빵은 조각조각 썰어서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볶음국식이 어때요? 노릇노릇하잖아, 그죠? 이것을 그냥 하루에 최소한 한 컵, 종이컵으로. 그것만 먹어도 검댕이가 들어와도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코팅을 해줘버려요. 우리가 결국은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DNA에 붙어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되는 게 문제인데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미세먼지만 없애라. 이건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 없어, 이게. 나부터 차 안 탈 수 있는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요인으로는 우리는 균에다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10명이면 뭐 7, 8명, 7, 80%가 다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겠어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암을 일으킨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주대 병원 소화기기 내과 함기백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헬리코박터에 감염돼도 위벽에는 방어 기전이 있어서 다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위벽의 방어 기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병을 초래합니다. 그럼 헬리코박터가 문제입니까? 스트레스가 문제입니까?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질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근데 지금은 다 경제가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병은 증가돼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헬리코박터를 죽일까 연구하는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 한 20년 전만 해도 TV 보다가 동해물과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꺼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고 그냥 자야 돼. 통금 시간 되어서 밖에 나가면 파출소 가야 되잖아, 그죠? 요즘 밤을 새요. 밤낮이 따로 없어.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원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요. 그 양이 한 1kg 정도 보면 돼요. 1kg. 어마어마하지, 그죠? 그러면 이 세포가 죽었을 때 이 죽은 시체를 대식세포가 먹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수면 중에 일어나, 수면 중에. 근데 지금 밤낮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시체를 안 합니까? 그죠? 내 몸의 세포가 죽은 시체 독에 자가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린 게 뭐냐면은 부득이해서 밤일을 한다면 최소한 절대로 먹고 자지는 마라. 먹고 자지는 마라. 휴식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먹어야 돼. 그죠? 요즘은 다 막 밤늦게 막 먹어버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자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면역계 이 자가 그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잠이 늦어서도 올 수 있다. 잠이 늦으면서 늦게 또 먹어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치명타가 되버리죠. 그래서 늦은 저녁은 금물이다. 만일 내가 자기 직전에 먹어야 된다면 자고 나서 먹어라. 시간 관계없이. 그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검댕이 이것들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유전자가 변이되고 사람이 죽는다. 암이 생긴다. 결국은 미세먼지와 최종 결론은 뭔가 하면은 담배를 봤을 때 담배에서 딱 하나 문구 였는 게 뭐에 대해서였습니까? 뭐 간이 안 좋다고 넣어요? 뭐라고 넣어요? 담배 피우면. 무슨 암이 걸린다고요? 폐암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미세먼지도 결국은 내 몸에 뭐를 일으킵니까? 폐암을 비롯해서 얘들은 너무 미세해서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에 어떤 암을 일으킬지 몰라요. 내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압니까? 카터 대통령입니다. 예. 예. 원래 이분이 91살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고,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하고 나서 더 유명해졌을 거죠. 94년도에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오고 외교의 고비마다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암 중에서도 제일 독한 흑색종 피부암이 걸렸는데 이것이 간과 뇌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2015년
8월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충격을 줬어요. 정말 훌륭하신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이대로 봉사하고 가족과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항암제를 썼는가 하면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이 신약을 사용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91살의 노익장이 완벽하게 흑색종으로부터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요. 펜브롤리주맙. 자, 아까 제가 이제 T임파구 얘기했잖아요. 그죠? T임파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우리가 자동차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RPM이 올라가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천천히 가겠죠. 이 T임파구가 막 힘을 내서 가게 하면은 암세포도 죽이고, 이게 너무 세면은, 너무 감지 기능이 예민하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토피도 생겨버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겨요. 근데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암세포를 갖다가 발견해서 죽일 정도로 해주면은 암세포도 죽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암세포들이 특별한 신호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 좀 봐줘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그게 T임파구의 활성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한다고. 그러면 너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암이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T임파구가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TCR인데 이것과 IGSF4라는 이 T임파구 지휘권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이 딱 연결되면은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항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죽여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브레이크를 억제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버리잖아. 그죠? T임파구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갖다 이름을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지었어. 좀 이름이 생생한데. 면역관문 억제제. T임파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걸 다운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국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와 혼조 다스쿠 교토대 교수가 이 브레이크를 발견해가지고 2018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의 발견이 생명과학과 의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말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T임파구를 활성화시키느냐, 저하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잘 듣고 어떤 경우는 잘 안 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뭔가를 이제 찾아봤어. 프랑스 귀스타브 루시 암연구소의 의사이면서 기초 연구자인 베르트랑 루티라는 이제 의사는 별명이 뭔가 하면 이분이요. 미스터 똥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로부터 저런 건 봤는데 이분은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대변을 최대한 다 모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만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투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가 잘 안 되더라.
항생제가 왜 그랬느냐? 병균도 죽이지만 장내 세균도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펜브롤리주막, 다시 말해서 면역관문 억제제도 이것이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만일 바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장내 미생물의 기능만 좋아도 암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면역광문 억제제를 투여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의 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항생제를 써가지고 미생물이 거의 없는 사람의 똥을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쥐에다가 먹였어요. 쥐에다가.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만 두 생제의 차이는 장내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면역치료 효과를 본 환자의 대변을 이식한 생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훨씬 치료 효과에서 탁월한 차이를 보였다. 거기에 있던 미생물 종류로는 아크만시아라는 세균이 많을수록 항암 효과가 좋았고 또 페칼리박테리움이란 이 세균도 상당히 유익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좁혀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흑색종 암은 안 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신에 가니고 뭐고 다 번졌는데 3개월 만에 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91세의 카터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택해서 나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암세포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도록. 암세포가 지능적입니까? 저가 살지 못하도록. T임파구를 활성화되지 않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현재요. 암과의 전쟁은 그동안 몰랐던 장내 미생물까지 그 전선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암을 경험한다. 낫든 안 낫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좋아졌으니까 괜찮아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뭐 흔히 말하기를 그래요. 똥을 검사하면은 3분의 1은 미생물, 3분의 1은 음식, 3분은 내 몸의 세포가 죽은 찌꺼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대장의 미생물은 우리가 하나의 목장으로 보면 돼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듯이 다양한 이제 있으면은 말이고 속이고 양이고 염소고 다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 주면 돼요. 풀 주면. 근데 인간의 장의 미생물은 제일 원하는 게 곡식이에요. 뭐 서구인들이 빵이면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밥이라고. 곡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곡식을 먹을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배가 차요. 그죠? 이게 생채소, 생과일은 삼가야 돼요. 물을 많이 먹어도 물이 많으면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곡식 위주로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이 대장에서 음식이 띄워질 때 거의 6, 70도 열이 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음식에서 영양분을 얻어먹는 게 아니다. 내가 먹는 곡식을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고 발효시키면서 거기서 내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걸 먹는다. 양이나 소를 키우면 양에게 좀 먹이를 인간이 먹으려고 그래요? 양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장의 미생물과 공생한다. 자, 콩이 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콩잎은 콩을 못 만들어. 콩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콩잎이 만들어주는 전분질을 먹고 얘들은 질소를 고정해서 콩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공생이잖아, 그죠? 흰개미 후장 속에 사는 트리코닌파라는 이 편모충은 개미가 막 나무를 깔고 먹어. 근데 개미가 나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편모충이 장에서 그 나무를 먹고 발효시켜서 당분을 만들어서 개미가 먹고 살게 해줘. 여러분, 진딧물 알죠? 진딧물은 누가 옮겨줍니까? 개미하고, 개미는 진딧물 똥구멍에 당분 먹고 살고 사육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개미와 진딧물이 공생하는 겁니다. 이 초식동물도 자기들이 그걸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소, 사슴, 기린, 낙타, 이 반추동물은 대개 위가 3, 4실이잖아요. 그죠? 이 소화기관 내에 있는 선모충류, 원생동물에 의해서 이 섬유질,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들어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장이 왜 중요할까? 페니실린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푸른 곰팡이. 자, 곤충의 장에서 항생 물질을 뽑아내는데 그것이 폴리믹신 M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균을 죽이는데, 생명을 죽이는데 가장 강력한 독이 뭡니까? 보고독.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보고독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보고장에 사는 아르테름 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만들어요. 근데 양식보고는 많이 키우고 부딪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료에다 뭘 섞어줘요? 항생제를 섞어줘. 그런 보고는 내장을 그냥 먹어도 독이 없어 안 죽어요. 그죠? 그러면 보고독은 보고가 만들까요? 보고장의 미생물이 만들까요? 그렇죠. 이와 같은 강력한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내 장에서 만든다는 것이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똥뱀으로 산다. 똥뱀으로 산다. 우리 자일리톨 껌 있죠, 그죠? 전에는 이제 수액을 채취했다면 이제는 캔디다 트로피칼리스라는 미생물을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과학이라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비타민C도 그래요. 미생물을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버려요. 60억 개 이상의 단순한 다양한 이제 이 종류의 미생물이 있고요. 인간의 장에는 1000여 종, 100조 마리. 이런 게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렐먼과 동료 학자들은 장내 세균의 종류를 파악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세 곳의 건강한 장기에서 395가지의 세균 종류를 구분한 뒤 포기하고 말았다. 395개 가지 시고는 종류를 구분하고 포기했어요. 왜요? 하도 많으니까 답이 없었어. 더 이상 분류할 에너지가 안 생기더래요. 하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장이 안 좋으면 뭘 먹습니까? 야구르트, 유산균 계속 먹어요. 의학저널 렌시대는 급성 췌장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산균 복합 물질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좋지 않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산균제를 먹었어요. 먹으면은 계속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에 있는 다양성이 토착 미생물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나올 때 산도에서 미생물을 장에 받아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접촉을 통해서. 그러면 얘들에게 먹이가 필요할까? 새로운 미생물이 필요할까? 자, 우리가 먹는 그 유산균제, 이 다양한 이 세균들이 내 장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못 살고 죽을까? 못 살고 죽어요. 계속 산다면 야구르트 평생에 몇 번만 먹으면 돼요? 한 번만 먹으면 돼. 왜? 먹이만 계속 주면 되니까.
근데 매일 먹어봐야 매일 죽는 거예요. 어떤 유산균제도 매일 먹어요. 그거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웃기는 얘기예요. 매일 먹어봐야 매일 죽는 걸 돈 주고 사 먹어. 그리고 내 안에는 진짜 내 몸을 고치는 좋은 미생물이 다 있는데. 얘들이 원하는 먹이를 주는 게 맞을까요? 먹이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장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장이 안 좋은데 아까 며느님하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볶음곡식을 제발 하루 한 컵이라도 먹으라. 그것만 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볶음곡식을 20년 전에 할 때 소화보다는 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장. 뭐 암이 걸렸었지만은 장에서 계속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곡식이 들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주고 거기서 항암제를 만들어가지고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유산균제 먹었다고 답이 있었을까? 없어요. 유산균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갖다가 항생제나 이런 걸 써서 장이 막 계속 만성설사하는 사람들에게 대장에다 이제 주사기로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최근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분말을 대장까지 도달 가능한 캡슐에 넣어 삼키는 투여 방법을 개발했다. 캡슐이 녹으면 안 되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건조시켜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밑으로 안 내고 사람이 뭐를 먹어요? 똥을 먹는다. 똥을 먹으면 암이 안 걸릴까? 그런 예가 있어요. 토끼가 간이 없냐에 맡아 했지만요. 유일하게 토끼는 지 똥을 지가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토끼는 처음 풀을 먹었을 때 장이 짧다 보니까 본 똥을 식변이라 그래요. 그걸 자기가 주워 먹어야 돼. 토끼는 지 똥을 지가 먹는다. 앞으로 장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유산균제가 들으면 이런 거 일어날까요? 아무리 좋은 미생물 유익균이 많은 걸 해도 인간의 똥을 따라갈 약은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2012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 오픈바이옴은 건강한 대변을 기증하는 이에게 한 번에 $40을 준다. 야, 똥이 얼마나 귀하면 건강한 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싸준다면은 일주일에 서너 번 싸주는데 한 해마다 몇 달러를 줘요? $40면 4만 원 아닙니까? 뭐 한 5만 원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번 변을 볼 때마다 5만 원씩 받는다면 어때요? 말 그대로 황금똥을 낳는 대변이 되고 100여 명이 신청해봐야 그 중에 4, 5명밖에 없대요. 예? 실제로 황금똥이 황금이 되는 시대예요. 그죠? 황금똥이 황금이 되는 시대.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를 보지 말자. 전 국민이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보면 돼. 그죠? 그래서 그 검댕이가 혈액을 타고 정자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이시키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도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홍영선 볶음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서 기를 계속 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대장에 미생물이 유익균이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볶음곡식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그래요. 오늘 제가 보니까 유산균제가 먹는 게 필요합니까? 미생물에 먹거리를 주는 게 필요합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유익균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장내 유익균의 먹거리인 제대로 된 볶음곡식을 주는 게 낫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글자 보이죠? 회양목. 도장나무 알죠? 회양목. 개화 시기 4, 5월, 분포지역,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과 북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광주 팔당댐 부근에서 수변공원에 갔더니만 회양목에 대해서 써놓기를 분포지역이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과 북한. 여러분 회양목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이게 옛날에는 이 나무가 너무 귀해가지고 공출할 정도로 국가야. 회양목이 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다 도장을 찍었을 때 기가 살아요. 근데 전라도 땅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남사구 선생이 호남지방 전라도 땅 무국의도라 그랬어요. 전라도 땅은 제로장이라서 전라북도만 거기에 심은 회양목은 기가 없어. 어디 하고? 함경도 하고. 그래서 회양목을 딱 보면은 전라도 땅에 거는 기가 없고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를 벗어나야 기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기 감지해보면 그래 나와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집갈 때 딸놈은 오동나무 심어져, 그죠? 왜 오동나무 심을까요? 자, 시집살이가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오동나무는 심장을 아주 편안하게 작동하게 해줘. 이렇게 이 딸 낳아가지고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고민이 되니까 친정 아버지가 딸놈은 뭐 심어요? 오동나무 심었어. 우리 옆 밖에 오동나무 가구 많지요. 저기다 옷을 넣든지 해서 쓰면은 걔가 살겠죠. 그래서 자연에서 죽어버린 길을 다시 회복해서 넣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옛날에 담장 없을 때 초가집 짓고 울타리를 뭘로 합니까? 쌀이나무요. 쌀이나무는 나쁜 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나쁜 기를 쓸어내려고 빗자루도 뭘로 합니까? 쌀이나무로 했어요. 대나무에서 나오는 파동은요, 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더울 때 뭐 밥이 잘 쉬고 하니까 전부 다 무슨 광줄이 담아요? 대나무 광줄에서 균을 죽이는 파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드나무는 기가 이렇게 잘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결국은 하늘은 지구의 자연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줬고 그 기운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전사하는 건데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 뭐 요즘 교통 다 좋잖아요. 이천은 뭐 서울 가까워 교통이 좋으니까 매주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도 계속 체크해서 병 나을 때까지 해준다. 병을 난다기보다는 우리는 뭐 인간 기계로 보니까 기계를 완벽하게 고쳐지도록 프로그램해서 돌봐주는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잠자는 프로그램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우리가 해줄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뭐 돈 들어서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오는 분들은 매주 온다면 매주 체크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듣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실제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